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요즘 매일 이곳에 들려 사연들을 듣는 재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곧 초등학생이 되는 개구쟁이 아들과 둘이 살아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데요.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우는 순간이 요즘 제 하루에서 유일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도 정말 만만치 않은 시무와 남편을 겪고 학을 떼고 이혼을 했거든요. 제 기막힌 사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죠. 저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은 대리였는데 은근히 저에게 대쉬하기 시작해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남편 성격이 꽤나 남자답고 잘 베푸는 스타일이라 주변에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회사 안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더라고요. 저와는 완전 상반되는 성격이라 점점 끌리기 시작했는지 어느새 남편의 리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우리 슬슬 결혼하는 게 어때? 둘러봐도 나만한 남자 없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내가 말했지?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둘이서 살아서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 먼저 보고 싶다고 하시네.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어머니를 뵈러 가자는 거야. 난 아직 결혼할 마음 없어. 요즘 30에 결혼하는 건 너무 이르잖아.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네 나이에 괜찮은 여자는 다 벌써 결혼하고 없어. 무슨 골드미스 같은 소리 따위 너도 믿고 있는 거야? 말이 골드미스지. 말 맞다나 못생기고 나이 먹어서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한심한 여자들이야. 잔말 말고 오빠 믿고 따라와. 나중에 늙어서 혼자 돼서 후회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저딴 소리를 했을 때 명치를 팍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찌나 말로 사람을 잘 휘어잡는지 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휘말려서 시무를 만나러 갔어요. 주말에 시무와 남편이 사는 집에 처음 갔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였는데 페인트 칠도 다 벗겨지고 친정집에 비해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공기업에서 꾸준히 일하셨고 은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하지 않게 산 편이었거든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아버지가 일찍 구매를 잘하셔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입지에 있는 곳이고요. 사실 이런 변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는 처음 와봐서 당황스러웠답니다. 저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작지만 월세도 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은데. 아, 오빠는 여기 언제부터 산 거야? 오래됐어? 오빠가 부티나게 보여도 사실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어. 아무래도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혼자 키우시다 보니까 반지하 단칸방에서도 오래 살았어. 이 아파트는 내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너무 좋지? 높아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곰팡이도 없고. 와, 나 진짜 성공했다. 누가 들으면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 온 줄 알겠어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반지하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죠. 지금 생각하니 참 운달공주 납셨네요. 네가 영은이니? 그래, 종수한테 말 많이 들었다. 자, 앉아라. 집이 좋아서 놀랬니? 집이 아주 아담하지만 괜찮지? 구조도 괜찮고 겨울에도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이참에 너네 신혼집을 여기 옆동에 오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기준이 높아서 들어오긴 쉽지가 않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오빠한테 듣기론 기초수급자시라고. 제 주변엔 기초수급자이신 분은 없어서 그게 기준이 높은 건지는 몰랐네요. 너 지금 내가 기초수급자라고 무시하니? 이거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얘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네. 뭐 너네는 얼마나 잘 사는데? 뭐 강남에 아파트라도 있어? 네, 저희 집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진짜야?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우리 영은이 1등 신부감이었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거기가 어딘데?
강남이야? 월세 사는 건 아니고? 생긴 건 그렇게 부티나게는 안 생겼는데 오히려 우리 아들이 부잣집 아들 같지. 어찌됐든 이렇게 인사까지 왔으니 결혼해라. 상견례도 얼른 잡고. 남편한테 대충 친정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강남 산다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요. 시무가 열받게 말을 하니까 얼떨결에 바보처럼 제 입으로 말을 해버렸죠. 그 얘기를 듣고 남편 눈빛이 번뜩이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고는 더욱 강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차이나는 집안이라서 걱정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친정으로 몇 번을 찾아와서 아버지랑 술을 먹으면서 어찌나 청사진을 그려대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잘했는지 아버지도 결국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랐으니 생활력은 강하겠지. 남자다운 것도 마음에 들고 네가 좋다니까 결혼은 허락해 주마. 그쪽 집안에서 뭐 얼마나 보태줄 수 있겠니. 일단 박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전세금 대줄 테니까 아파트 한번 찾아봐. 저를 위해서 평생 모으신 돈을 아낌없이 내주시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도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시모가 처음 신혼집에 왔던 날이 기억나는데요. 진짜 지네 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진짜 성공했네.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다니. 어머머, 이 냉장고에서 지금 정수기 나오는 거야? 장하다 장해. 엄마, 이제 우리도 어깨 쫙 펴고 살 날만 있는 거야. 이참에 엄마도 여기 와서 같이 사는 게 어때? 어차피 여기 방도 2개잖아. 어머, 그럴까? 아들 덕에 나도 한번 서울에 살아볼까? 오빠, 그런 걸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어머니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전 당분간 신혼생활은 즐기고 싶어요. 대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전세예요. 우리가 산 집 아니라고요. 진짜 집을 살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넌 어쩜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누가 진짜 여기 산대? 해보는 말이지. 나도 네 눈칫밥 먹으면서 살 생각 없다. 애가 어쩜 저렇게 매정해? 남편이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걸 느꼈지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찌나 자기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왜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시무의 집과 신혼집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결혼한 후로 매주 집에 오라고 전화를 엄청나게 해대는 거예요. 제가 안 받으면 남편한테 해서 기어코 주말에 집에 오게 만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야 좀 늦잠 좀 자고 쉬고 싶은데 3주 연속 시댁에 가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싫은 건 시모가 차려주는 밥상이었어요. 차려주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차리는 거죠. 시모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주 반찬통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온갖 밑반찬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언제 받은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였죠. 밥통에 밥만 하고 반찬들 좀 싹 꺼내서 먹고 싶은 거 덜어서 먹어라. 아주 한식 뷔페가 따로 없지.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다들 그냥 며느리한테 밥하라고 시키기만 하지. 나처럼 다 준비해 놓는 시애미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최고지. 그거 있어? 소세지 볶음. 난 그거 해다 주는 게 제일 좋더라. 내가 항상 다 먹었잖아. 아유, 그럼 그거 오면 우리 아들 먹으라고 먹지도 않고 잘 보관해두지. 예, 반찬 좀 싹 정리하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싸가라. 어머니, 이거랑 이거는 다 상했어요. 버리는 게 절반이라고요. 다 먹지도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냉장고에 쌓아두세요? 저희 오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저도 주말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너 반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이렇게 받아먹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얘가 그걸 모르네. 요즘 반찬 가게에서 다들 사 먹더만.
난 공짜로 다 이렇게 받아먹는데 얼마나 좋니? 너희들 생각해서 다 싸주려고 받아두는 거지. 잔말 말고 싹 싸가. 넌 싫어해도 우리 아들은 잘 먹으니까. 그래, 다 가져가자.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럼 되잖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모으신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더 웃긴 건 밤에 집에 갈 때가 되면 신우가 저한테 스윽 하고 다가와요. 무슨 맡겨놓은 돈 수금하러 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예, 너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먼저 챙겨주는 법이 없니? 너 일부러 그러니? 네가 직장일 하면서 이거 반찬 다 만든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니? 그 시간에다 돈에다 만드는 정성까지 합하면 그거 무시 못한다. 그런 반찬들 가져가면서 반찬값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매번 남편은 몰래 저한테 몰래 다가와서 반찬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삥 뜯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반찬값으로 도대체 얼마를 줘야 맞겠어요? 그리고 10만 원 준다고 쳐도 막상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요. 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진짜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원하세요?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니? 네가 내 정성을 생각해서 알아서 보내는 거지. 아유, 얘는 왜 이렇게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하나 몰라. 이 신랑이를 무려 5년 넘게 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신혼 때부터 시작된 이 반찬 전쟁은 제가 이혼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시댁에서 반찬들을 가져오면 다음날에 돈을 계좌로 입금해줘야 했죠. 하루라도 미루면 바로 전화 오거든요. 처음엔 10만 원도 줬다가 20만 원도 줬다가 거기다 남편이 매달 용돈 50만 원씩 꼬박꼬박 줬거든요. 그것도 반은 제가 보탰어요. 거기다 저한테만 따로 비밀처럼 반찬값을 받아간 거죠. 신혼 때는 매주 갔었으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이었네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사다 먹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캐캐 묵은 반찬 쓰레기 수거해오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니 환장을 노르시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지 엄마 앞에선 반찬 맛있다, 엄마 덕분에 반찬 걱정 없다고 이러던 인간이 막상 집에 가져다 놓으면 안 먹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새로 계란찜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반찬 지가 홀랑 다 먹어요. 저야 당연히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아이가 생긴 뒤로는 아이한테도 절대 안 줬고요. 자식한테 내가 갓 해준 음식 먹이고 싶지 누가 일주일 전에 만든 계란말이 먹이나요? 저는 이 반찬 전쟁이 너무 지겨워서 지금도 반찬 가게 앞에 지나가기도 싫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면 왠지 더 아껴 쓰면서 살 것 같잖아요. 전 남편과 시무를 보면서 그게 전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가난하게 사는 건 아예 경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데이트 비용도 다 내고 선물도 잘 사줬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한테 커피도 잘 사다 주고 주전부리도 잘 사다 준다고 인기 많았거든요. 쥐뿔도 없으면서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했었던 걸까요? 네, 맞아요. 다 빚이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남편 앞으로 신용 대출이 5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숨기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저한테 걸려서 대판 싸우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큰일을 숨길 수가 있어? 결혼 전에 빚 있다는 걸 다 말했어야지. 도대체 이게 이자가 얼마야? 오빠 진짜 미쳤어? 야, 빚도 다 자산이야. 그거 몰라? 그리고 막말로 이 돈에서 절반이 너 먹이고 입힌 돈이다. 너한테 들어간 돈인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같이 갚아야지. 뭐라고?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이거 사기 결혼이야. 심각한 걸 전혀 모르겠어? 어차피 내 이름으로 받은 내 대출이고 내가 다달이 갚고 있는데 네가 뭔 권리로 막말을 해? 아, 냅둬. 내가 다 갚고 이거 배로 돈 벌어서 너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할 거면서. 참나,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오빠 말 진짜 정 떨어지게 한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나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당장 이거 어떻게 상환할 건지
계획표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지금까지 오빠가 돈 관리 다 했잖아. 오빠가 투자 잘한다고 내 월급도 다 맡기라고 해서 맡겼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지금까지 모은 돈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이참에 다 까봐. 안 그럼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하고 이혼할 거니까.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까 무서웠는지 지금까지 모은 돈이 든 계좌 확인서를 떼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나마 모은 돈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대출이 있어서 5년 동안 모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할지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봤지? 돈 관리는 걱정 말고 내 대출은 내가 총각 시절에 만든 거니까 넌 진짜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내 월급에서 떼서 잘 갚을 테니까 이제 화 좀 풀어봐.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지만 앞으로 지켜볼 거야.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면 돈 모아야지. 집도 사야 되고. 아, 그럼. 오빠 못 믿어? 걱정 마. 내가 네 노후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남편이 워낙 말빨로 사람을 홀리는 걸 잘하다 보니 그래도 남편이고 우리 아이 아빠인데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암담해서 허리띠를 더 졸라가며 마시고 싶은 커피도 못 마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주변 사람들한테 잘 쏘고 언제 그렇게 쇼핑을 하는지 자기 옷이며 가방도 척척 사입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서도 지 아들 장난감 하나도 사들고 오지 않았었네요. 시모도 경제 개념을 말아먹은 건 매한 가지였는데요. 사실 남편님이 시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배운 거라고 봐야겠죠. 기초 수급자라면서 얼마나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지 매주 새로운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좋은 가방, 좋은 옷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맨날 시장에서 파는 큐빅 잔뜩 박힌 티셔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매일 사는 거예요. 싸다고 저거 사고 이거 사면 하루에 10만 원은 뚝딱인 거죠. 차라리 10만 원짜리 괜찮은 거 하나 사면 그렇게 한심해 보이진 않을 텐데 말이죠. 더 웃긴 건 머리도 이틀에 한 번은 단골 미용실 가서 드라이만 한대요. 저도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몇 달에 한 번 가는데 일주일에 3번은 드라이만 하고 2만 원씩 내고 온다는 말 듣고 진짜 헉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면 망고 같은 과일도 막 널려 있어요. 어머니, 집에 망고가 많네요? 사신 거예요? 그럼 사지 누가 주니? 혼자 사는데 과일 그거 챙겨 먹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요즘 그 뭐시게냐? 샤인 머스크? 뭐 그런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건 어디에 파니? 요즘 유행하는 거나 비싼 건 어찌나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못 먹어본 걸 시모는 잘도 먹고 다니더라고요. 같이 마트에 가면 아주 시겁할 때가 많았는데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가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카트에 막 쓸어 담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아기 먹일 유기농 채소 하나 사려고 해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 말이에요. 시모랑 장 보면 돈은 당연히 제가 내잖아요. 한 번에 3, 40만 원씩 나오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남편이랑 마트 가면 시모랑 행동이 똑같아요. 지가 먹고 싶은 거나 쓸데없는 걸 카트에 막 던져 담아요. 이거는 너무 비싸. 이걸 왜 사? 아, 먹고 싶으니까 사지. 먹는 거 가지고 서럽게 이러지 좀 마. 이런 거 먹고 살려고 기를 쓰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과자 하나 못 사 먹냐?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슨 과자 하나에 10,000원이냐고. 이러면 또 금방 30만 원 훌쩍이야. 이번 달 카드값 오바라고. 야, 내가 내 돈 벌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못 쓰고 사냐? 아, 그냥 사. 맨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아, 좀 궁상 좀 떨지 마. 정 떨어져. 매달 받는 정해진 월급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지 점점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 더욱 저의 분노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도 바보가 아닌지라 남편의 대출 사건 이후에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에게 한 푼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카드 내역서도 매달 몰래 확인을 해보곤 했는데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500만 원 되는 돈을 24개월로 긁었더라고요. 지 월급보다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산 건지 이건 무조건 여자라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잡기 시작했죠. 당신 도대체 500만 원짜리를 뭘 산 거야? 명품백이라도 샀어? 왜 꿀먹은 벙어리야? 진짜 가방 산 거야? 당신 여자 생겼어? 바람 피는 거냐고.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내 인생에 여자는 오로지 2명이야. 너랑 우리 엄마.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생신이라 큰 마음 먹고 하나 사드렸어. 뭐라고? 그럼 어머니가 요즘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 진짜 명품이었단 말이야? 세상에, 당연히 시장통에서 가짜라도 산 줄 알고 신경도 안 썼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500이나 하는 가방을 살 수가 있어? 막말로 난 100만 원 하는 가방도 하나 안 사줬으면서. 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우리 엄마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 그동안 효도해야지. 엄마 개모임의 친구들이 다 명품백 들고 온대. 자식들이 사줬다고 자랑자랑을 해서 엄마가 서럽다고 내 앞에서 우시는데 어떻게 그럼. 아니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사줬다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그게 네가 번다고 다 네 돈이야? 생활비도 내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야말로 시어머니 선물 살 때 보태지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나 하고.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말했으면 당장 쌍심지키고 반대했을 게 뻔한데. 그리고 너 내 카드 내역서 훔쳐보냐? 내가 500 주고 산 건 어떻게 알았어?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남편을 이렇게 못 믿어서 되겠어? 당연히 못 믿지. 이렇게 또 뒤통수를 쳤는데. 앞으로 당신 통장 다 내가 관리할 거야. 당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내놔. 생활비도 여지껏 다 내가 번 돈으로 냈더라. 나한테 통장 다 넘기던지 이혼하던지 선택해. 이번엔 절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못 넘어갈 줄 알아. 절대 안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못 넘기니까 어디 한번 해봐. 남편 놈은 있는 성질을 다 내더니 잽싸게 도망가 버리듯이 집을 나가더군요. 어쩐지 시모가 자꾸 그 가방을 들고 제 앞을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자랑해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알면 어떤 사달이 날 줄 알고 있으니 차마 자랑은 못하겠고 보여주고 싶으니 그렇게 알짱알짱 됐던 거죠. 솔직히 시모가 명품을 들고 있다고 해도 그게 진짜로 보였겠어요?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시장 바닥에서 산 건데 당연히 가짜 하나 구해서 샀나 보다 싶었죠. 저는 이렇게 살다간 다 같이 그 집 꼴은 못 면할 거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얼른 제 아들과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돈 관리를 했으니 수중에 얼마를 쥐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어요.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가져오나 고민을 했던 것이 무색하게 옷장에서 양복 주머니 싹 뒤져보니 바로 공인인증서가 든 USB를 찾을 수 있었죠. 뭐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를 거의 안 쓰는 추세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부부 사이에 공인인증서 공유하는 게 엄청난 문제였었거든요. 요즘은 부부끼리 통장도 다 공유하고 공인인증서도 같이 쓴대. 우리도 같이 관리하면 어때? 나도 내 월급 오빠 다 주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매달 보여줘야지. 아 시끄러워. 오빠 못 믿어? 잘 되고 있는 투자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바로 부정 타는 거야. 나처럼 듬직한 남편이 알아서 착착 불려준다는데 지금 나 의심해? 넌 이상한 친구들 말 믿는 게 문제야. 저는 남편이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물어만 봐도 짜증내고 피해서 공유할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진작 개싸움을 해서라도 알아냈었다면 처음부터 남편 놈한테 휘둘리지 말고 내가 돈 관리를 했다면 제 피 같은 돈이 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네, 맞아요. 예전에 남편이 5천 정도 모아둔 잔고 내역서를 보여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흠씬 패주고 싶더군요. 남편 통장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에 그새 더 불어난 대출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고 다녔던 거죠. 지 월급과 제 월급을 다 털어쓰고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쓰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저한테 보여준 잔고 내역서가 거짓이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으니까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마침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는 어쩜 며느리라는 게 안부 전화도 없니? 거기다 이번 주에 내 생일인데 주말에 온다느니 뭐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일 챙겨달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큰 거 사줬잖아요. 500씩이나 되는 명품백을 받았는데 또 뭐가 필요하신데요? 너 말이 삐딱하다. 비밀로 하자더니 네 남편이 벌써 얘기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이 명품백 안 든 애들이 없다. 내가 늙어가는 마당에 얼마나 주눅이 들고 서러웠는지 말도 못한다. 우리 아들이 큰맘 먹고 지 월급으로 사줬는데 뭘 그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니? 어머니, 막말로 강남에 사는 우리 친정엄마도 10만 원도 안 되는 가방 들고 다니세요. 어머니가 왜 500만 원짜리 가방이 필요하신데요? 가는 데가 동네 시장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진짜로 보지도 않아요. 아유, 그래. 너가 배 아파서 그러는 거 다 안다. 걱정 마. 너 어디 중요한 데 갈 때 내가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까. 그럼 됐지? 그나저나 내 친구들은 생일 때 며느리가 해외여행 패키지를 보내주더라. 부부면야 해외여행 둘이 가면 얼마나 재미지겠니? 난 뭐 혼자니까 그런 거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내가 서러워하는 걸 아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 내 친구들이 내 생일 맞아서 같이 제주도를 가자네.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요? 그럼 친구들이랑 가시면 되겠네요. 내가 명품백까지 들킨 마당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친구들한테 비행기 값을 다 내준다고 했거든. 내가 비행기표 끊는 거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좀 끊어줄래? 5명인데 요즘 제주도 그렇게 안 비싸잖아. 제주도 여행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여행 가면 진짜 좋겠네요. 그렇지? 그래, 요즘 해외보다 제주도가 더 좋지. 힘들게 뭐하러 멀리 가, 그치? 그럼 좀 부탁한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회사에 연차를 신청했어요.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표까지 일사천리로 끊었죠. 시모 생일 바로 전날에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답니다. 핸드폰 딱 끄고 4일 동안 엄마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떠올려보니 친정엄마와 둘이 여행한 건 처음이더라고요. 바다를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엄마와 물장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 먹으며 제대로 힐링을 했네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에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힘겹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처음부터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엄마 마음에 안 들었어. 네가 좋다니 반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닌 거 알았으면 됐다. 당장 이혼해. 아빠 엄마가 아직까진 너랑 재민이 먹여 살릴 힘은 있어. 아들을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한 후로 친정엄마와 둘이 있는 시간을 보낸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갔더니 시모가 떡 버티고 앉아있더군요. 아이고, 드디어 들어오셨네. 시어미 생일 제대로 물 먹이니까 좋냐? 너 때문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망신살이 뻗었는지 알아? 당신 전화도 꺼놓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 명품백 때문에 지금 시위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생신은 챙겨야지. 어디 갔다 왔냐고. 나?
나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 당신 엄마가 제주도 얘기하니까 진짜 가고 싶더라. 우리 엄마 모시고 제주도 다녀왔는데 왜? 뭐 잘못됐어? 뭐? 네 엄마랑 제주도에 갔다 왔다고? 너 나 물 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제주도 비행기표 사놓는다더니 네가 갔다 와? 아들, 너 이렇게 무서운 애랑 계속 살 거야? 난 이런 애 며느리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당장 이혼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엄마 빼놓고 너랑 장모님이랑 가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셨는데. 장모님은 남편도 있고 강남에 집도 있잖아. 네 엄마? 이혼? 그래요. 안 그래도 당장 이혼할 거니까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겠네. 아줌마, 제주도 가고 싶으면 아줌마 아들한테 말하면 되지. 왜 나한테 표를 사놓으라고 난리예요? 그것도 아줌마 친구들 것까지. 아, 빈대 붙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뭐? 아줌마? 빈대?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도 네 돈으로 네 엄마 명품백 사준 게 뭔 잘못이냐면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랑 여행 좀 간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넌 되고 왜 난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대드는 거 보게. 갑자기 시모가 저한테 확 달려들더니 제 목덜미를 잡고 흔들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팍 밀쳐버리니까 시모가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악소리를 내며 시모 얼굴을 손가락으로 마구 밀며 저항했는데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머리가죽 벗겨지는 줄 알았네요. 남편놈은 고소하다는 눈빛으로 이죽거리고 있는데 진짜 주먹으로 입을 마구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엄마와 여행 내내 아들을 맡겼던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와 같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친정아버지가 천둥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시모를 세게 밀쳐버렸어요. 시모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친정엄마는 못 볼 꼴을 보일까 얼른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우리 딸 등에 빨대 꼽고 산 벌레 같은 인간들이 이젠 내 귀한 딸한테 손찌검까지 해? 너희들은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변호사한테 폭행죄까지 같이 물으라고 할 거야. 내 재산 다 걸어서라도 무조건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각오해. 아니,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처음부터 보지도 않으시고 무슨 폭행죄며 감옥이며 말씀 참 심하게 하시네요. 얘가 먼저 우리 어머니를 밀쳤다고요. 그래, 경찰이 누구 말을 믿을진 증거를 보면 알겠지. 저 화병 잘 봐봐. 반짝거리는 거 안 보여? 내가 꽤 오래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그래서 꽤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잡았어. 네가 사채업자들한테 시간 좀 달라고 굽신거리면서 통장에 돈 한 푼 없다고 술술 잘 말하던데? 제 말을 듣더니 허풍 심하고 자신만만하던 남편놈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을 떡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등신처럼 너한테 빨대 꼽혀서 살아줄 줄 알았니? 넌 결혼 생활 내내 내 돈 다 털어먹고 통장 잔고도 조작해서 보여줬지?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한 건지 알아? 그거 사문서 위조야.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쓰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어쩌지? 내일 네 회사로 이혼 소장 플러스 알파로 계속 밀어닥칠 테니까 각오해둬. 아, 오늘 니네 엄마가 한 건 더 했네. 폭행죄. 아니 여보,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해. 문서 위조라니. 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돈 없는 거 알면 당신 놀랄까봐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봐줘, 응? 역시 사기꾼답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네? 그래 맞아. 너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 그렇게 설렁설렁 용서해달라고 하면 내가 응 하고 받아줄 것 같아? 좁아터진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거 구제해주니까 진짜 네가 잘난 것 같아? 니네 엄마랑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당장. 참나, 말이 심하네. 이혼하는 마당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
네가 나가야지. 여긴 법적으로 엄연히 같이 대출이자 내가면서 산 집인데 당연히 반반 갈라야지. 왜 내가 나가? 네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네가 나가. 저는 집 얘기에 금세 휙 태도가 바뀌는 남편놈을 보니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런 놈을 믿고 여지껏 결혼 생활을 한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그 나이 먹도록 경제관념이 그렇게 없는 것도 참 신기하다. 너 등기부등본 같은 건 떼본 적이나 있니? 내가 알려줬으니까 한번 떼봐. 여기 전세계약자 이름이 누구로 돼 있는지, 그리고 돈 펑펑 쓰느라고 신경도 안 썼겠지만 너 여기 전세이자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뭐? 이자는 네가 내던 거 아니었어? 저런 개념 없는 놈 허풍 떠는 것만 보고 금쪽 같은 우리 딸을 내줬다니. 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그동안 대출이자는 당연히 안 냈겠지. 내가 전세금 다 대줬으니까. 남편이란 작자는 친정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듯이 한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머리를 굴리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이 집엔 네가 10원 한 장 기여한 게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넌 그냥 지금 니네 엄마랑 나가면 돼. 당장 나가. 그때 신우가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겠어요. 사돈, 우리 애가 아버지 없이 커서 잘 배우질 못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 마누라랑 새끼를 끔찍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제가 절대 용돈도 안 받고 1,000원 한 장 우리 며느리한테 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제발 이혼만은 말려주세요. 왜요? 이혼하면 이 집 처분하고 몇 억은 굴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게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남들 사는 반이라도 살았죠. 다시 아들이랑 그 잘난 10평짜리 임대아파트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되바라진 저는 이만 빠져줄 테니까. 친정아버지가 엎드린 시무를 질질 끌어 복도 밖까지 밀어버렸어요. 남편놈은 혼이 나갔는지 제가 밀어대니까 스스로 밖으로 걸어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무를 내쫓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죠. 사실 집주인이 친정아버지의 친구분이셔서 금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금도 다 돌려받고 그 집을 처분했고요. 남편과 이혼 소송도 시작했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전 남편은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놈이 저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 금액만큼 위자료까지 인정받았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인걸요. 매달 50만 원으로 책정된 양육비도 제대로 줄까 말까 했답니다. 전 그깟 돈보다는 다시는 시무와 전 남편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그간의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매달 그 돈 받으려고 그 인간한테 연락하는 것보단 그 인간 상종 안 하고 제가 그 돈 벌고 말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들과 둘이 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놈과 시무가 제 인생에서 사라지니 돈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동안 그 인간들이 얼마나 돈을 물쓰듯 써댔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양육비며 위자료며 한 푼 받은 것도 없지만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재민이 어머님, 오늘 재민이 아버지란 분이 재민이 데리고 가신다고 오셔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갈 테니까 절대 재민이 보내시면 안 돼요? 저는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불이 나게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유치원 문 앞에서 초라한 흰색의 전 남편이 문틈 사이로 안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떨어져? 여긴 왜 온 거야? 애 양육비도 안 보낸 주제에 무슨 염치로? 여보,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가 부부로 산 인연이 있는데 당신밖에 날 구해줄 사람이 없어.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잘린 지는 오래고 집까지 와서 맨날 죽치고 있잖아. 어머니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난 그놈들한테 쫓기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거동도 못 하시는데 제발 당신이 좀 가서 봐주면 안 될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반찬 갖다주는 복지과 직원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해? 네 엄마나 네가 동사무소 가서 간병인이 뭐니 벌써 신청 다 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언제는 그런 거 신청 안 하는 게 바보라며? 어디서 불쌍한 척은?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러 또 애 유치원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한 번만 더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재민이랑 우리 어머니 만나러 와줘. 재민이 눈에 밟혀서 어머니가 맨날 눈물바람이셔. 난 당신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으이, 화상아, 말 좀 알아들어라. 그런 거짓말 침도 안 바르고 할 거면 양육비나 한번 보내고 하던가. 당장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 무서웠던 건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 정신없는 건지 그 후로 전 남편을 보는 일은 없었답니다. 앞으로도 제발 다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과 함께했던 약 10여 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인생의 암흑기였고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 인간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시달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이혼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놓아야 할 순간에 그게 낭떠러지처럼 보일지라도 과감하게 놓을 줄 아는 것도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옥불 앞에서 무사히 살아나왔으니 저는 당분간은 아이와 재밌게 살아가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도 참 오랜만이라 매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만약 지금 놓아야 할 순간인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처럼 과감하게 행동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기적처럼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연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보면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